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언더퍼폼의 상징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예, 오늘 맨날 언더퍼폼이요. 장은 좋았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최장기간 언더퍼폼인 것 같아요. 이러고 살아야 하나? 뭐 이런 느낌? 아, 내가 왜 나왔지?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느낌? 저는 그래도 어저께는 한 종목 대응을 잘 해가지고 네. 좀 괜찮았거든요. 네. 오늘은 조금 심심했습니다. 저도. 난 진짜 정말 쓸데없는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예, 너무 슬펐어요. 장은 좋은데 참 아웃perform 못하면 너무 네, 슬프죠. 너무 슬퍼요. 예, 오늘 플러스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계좌들이 플러스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더퍼폼했다는 사실이 이게 참 우리가 너무 경쟁 사회에 사는 거 같지 않습니까? 좀 그렇죠. 여유 있게 살아야 되는데. 네, 요즘 MZ 세대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MZ 세대가 힘들게 삶을 사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경쟁에 노출된 환경에서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시험 봤다는 기억이나 남들을 이기려고 노력했다는 기억밖에 없고 외국의 애들은 중고등학교 때 맨날 놀고 싸운 건 아니고 놀고 축제였지 이런 개념의 그 기억이 있다더군요. 외국에서 유럽이나 이런 쪽은. 우리 맨날 시험 보고 공부한 기억밖에 없죠. 정말요?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저런 거 땡땡이도 안 깠어요? 땡땡. 넌 땡땡 맨날 깠는데 땡땡이도 뭐 가끔씩 하지만 거의 없었죠. 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랬을까. 참 이게 문제인 거야. 땡땡이 없는 삶 이거 안 되는데. 예, 오늘 참 시장은 좋았는데요. 코스피는 0.4% 상승, 코스닥은 1.15%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좀 특징 중에 미국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이가 0.1%도 안 납니다, 이제. 네, CPP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예, 7bp 정도 차이가 나면서 뭐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상태이고요. 한국은 그래도 좀 많이 줄었어요. 0.28%포인트 정도 아직 차이가 존재하고요. 예, 오늘 업종은 이제 비금속 광물 업종이 제일 많이 상승을 했고 오늘 시멘트 업종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아세아 시멘트, 성신양해가 8%, 9%씩 상승했고요. 한일 시멘트도 3.7% 상승했고 이 업종에 속해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3.4% 올랐는데 오늘 2차전지 섹터도 괜찮았습니다. 네. 테슬라가 많이 올랐죠. 8%나 올랐더라고요. 네. 주식 분할. 네, 주식 분할 관련된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가 그 다음으로 올랐고요. 뭐 삼성, SDI, SK IE 테크놀로지, 일진 머티리얼즈, LG 에너지 솔루션, 전기차 관련된 vendor들도 1%대씩 상승을 했고요. 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1.7%, 0.7%씩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제일 많이 빠졌던 건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사실 러시아 사태가 일어날 때 굉장히 큰 반사 수혜를 받았었던 업종이었는데 오늘은 한국가스공사가 4% 하락을 했고요. 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안 올리면서 오늘 3%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건설업종도 그 다음으로 많이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HTC, 랩스와 현대산업개발이 9%, 6%씩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영향 때문인가요? 오늘 건설주들이 대부분 다 안 좋았거든요. 뭐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뭐 다른 중소형 건설사들도 대체적으로 뭐 3%대 평균적으로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산업개발 얘기 먼저 해보면요. 어제 국토부에서 서울시에다가 사실상 등록 말소 요청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최고수위 처분을 요청을 했는데요. 현행법상 최고수위 징계가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입니다. 최근에 이제 태형건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나서 기간은 훨씬 짧았지만 주가는 한 5% 이상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현대산업개발은 좀 많이 빠져서 이제 한 6% 하락을 했고 실제로 등록말소가 결정이 되면 뭐 주가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6개월 안에 이 처분을 확정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서 이제 9월달 안에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아직 시간은 좀 남았죠. 네. 등록이 말소되면 어떻게 되냐? 기존 수주까지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수주도 온전히 진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합 측에서 뒤집어 엎으면은 그렇죠. 예, 기존 브랜드를 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정부기관 입찰에는 또 과거 공사 실적을 수주를 따내려면 이제 자랑을 해서 우리 이렇게 잘했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활용할 수가 없고요. 기존 아이파크 브랜드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이 되고요. 한국신용평가가 관련된 평가를 했는데요. 2023년도 하반기에는
기한이익 상실로 만기 미도래한 회사채를 전부 상환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만기가 아직 안 됐는데 채권을 다 회수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PF 관련 채무도 일부 상환하면서 총 자금 소요될게 1조 7천억 원 정도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금 소요에 따라서 이 유동성 부담이 당연히 가중되면서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그래서 지주사인 HDC의 부동산까지도 활용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지주사의 피해까지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이제 광주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부실 시공으로 3명 이상 노동자가 사망을 한다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기존엔 투 스트라이크 제도였는데 이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도입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늘 건설업계에서도 참 굉장히 큰 리스크가 도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위험한 사업이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업종이 다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경영하시는 분들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르실 것 같긴 한데 사회의 컨센서스가 어떠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건설하다 사람 죽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한국 사회가 그럴 수도 옛날에 솔직히 말해서 그럴 수도 있지가 있었어요. 경부고속도로나 이런 거 지으면서 사람들 많이 죽었는데. 네. 뭐 발전을 위해서 소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세대까지는요. 예전에는. 아마 예전에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나 우리 이제 MZ 세대라든가 이렇게 젊은 분들은 이게 용인이 될까 싶어요. 어떠십니까? 용인이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이거 봐요. 이 MZ 세대는 MZ 세대인가? MZ 세대.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안 된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MZ 세대의 눈으로 봤을 때 당연히 안 되는 거라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이 눈높이는 좀 맞추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때 만약에 시각이 그랬다면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요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기존의 관행과는 좀 더 강력한 제재이잖아요. 규정을 조금 강화시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일반 국민들은 큰 이견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기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난리예요. 건설 쪽에 계신 건설, 화학 뭐 몇 개 있어요. 뭐 화평법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못 살겠다. 사업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하는 입장이 또 있어요. 그쪽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업 진행 속도는 아무래도 좀 천천히 되겠죠 기존보다. 좀 이건 지나치게 과한 거 아니냐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최근에도 뭐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한 그 대표께서 우리나라 전기세도 비싸고 뭐 이런 것도 너무 많고 한국에서 그 사업하기는 다 밖으로 나가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제 유럽은 어떨까 보면 또 유럽은 더 나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떤 면에서 참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참 이게 사회적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예, 하여튼 뭐 지금의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 건설 현장에서 조금 안정성을 좀 높여야 될 이유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에서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 결정을 했습니다. 국제 연료가 상승으로 킬로와트 시당 33.8원 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했거든요. 네. 이 정도 인상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전이 이렇게 인상하겠다라고 제출을 했지만 정부에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를 0원으로 확정을 했고요. 국제 연료가 상승, 예, 동부가 유연탄 가격, 요거 죄송합니다. 요거를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요게 아니고. 네,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공식입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직접 표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고요. 실적 연료비와 기준 연료비 요것만 사실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 연료비는 기존 3개월 평균 연료비고요. 기준 연료비는 1년 평균 연료비입니다. 그래서 요 차이만큼 전기요금 인상안에 이제 반영을 하겠다라는 게 연료비 연동제고요. 네. 최근에 이 산정 공식대로 전기요금을 자꾸 인상을 안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게 유명무실화된 것 같은데 일단 적자폭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올해 한국전력의 영업손실 컨센서스가 15조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데요. 네. 아마 이거보다 커질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20조에서 30조 원까지도 적자를 전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국인 주주들도 꽤 많은데 외국인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게 걱정이긴 합니다. 소송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애면 분할 발표를 하면서 8%나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니켈 선물도 7.8% 전일 대비 하락을 했고 32,700불 정도 지금 가격이 형성 중입니다. 니켈 가격도 조금 안정화 수순으로 가고 있고요. KB증권에서 올해 전기차 시장 규모도 상향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했는데 KB증권에서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 규모 추정을 했는데요. 8,200만 대 전망을 네. 했습니다. 네. 전년 대비 2.7% 정도 상승한 수치고요.
다만 기존 전망 대비는 2% 하향을 한 겁니다. 근데 배터리 시장 전망은 오히려 올렸습니다. 682만 대 팔릴 거다라고 하면서 전년 대비는 50%나 증가한 수치고요. 기존 전망치 대비는 10% 정도 상향을 했습니다. KB증권 얘기예요. 네. 어떤 데는 지금 1000만 대까지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차이가 크긴 하죠. 네. 네, 대신증권에서는 이제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전기차 캐파를 기존의 45만 대에서 120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LG엔솔 수주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NC엔솔로 통해서 공급되는 NCMA 수요가 계속 늘 거다. 그래서 LNF가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거다. 이런 리포트로 나왔었고요. 오늘 이제 첨보가 6%나 올랐고요. LNF도 5%, 동아기업과 에코프로비엠도 3%, 2%대씩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 섹터가 다 괜찮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KB증권에서 이 전기차 시장은 전망치를 상향을 했는데 그냥 자동차 섹터는 좀 하향을 시켰거든요. 자동차 시장 규모 전망치를 하향시켰는데 이에 따라서 자동차와 부품업체들의 1분기 영업이익 합산 전망치도 기존 대비 5.3%나 하향을 시켰고요. 네. 22년도 연간 영업이익은 7.4%나 하향을 시켰습니다. 현대기아차 출하 대수 전망치를 낮추면서 부품사들까지 영업이익을 깎아내렸는데요. 반도체 수급 개선은 사실 예상보다 굉장히 느리게 해결이 되고 있고 단기간에는 해소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은 인플레이션 압박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이 늘어난 원가를 ASP, 이 평균 판매 단가에 잘 반영을 해왔었습니다. 비용 늘어난 거를 판매 가격으로 전이를 잘 했던 거죠. 네. 실제로 2021년도 3분기 이후에 현대기아차의 대당 제조 변동비가 약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차값당 이 정도 비용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를 축소했습니다. 이게 국내 시장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미국 시장 같은 데에는 영업사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요. 한 대 팔면 얼마 줄게. 근데 이 인센티브를 점점 줄이는 거죠. 왜냐하면 살려는 사람 줄을 섰으니까 굳이 영업사원이 노력을 안 해도 차가 잘 팔리니까요. 네. 이렇게 인센티브를 축소하면서 ASP를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도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대당 제조 변동비가 200에서 400만 원 증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ASP를 충분히 늘려왔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이러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한 게 KB증권의 의견입니다. 인센티브가 지금 대당 1000불 정도 수준까지도 많이 줄었고요. 앞으로 0으로 가까워질수록 인센티브 축소를 통한 ASP 인상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한다면 테슬라처럼 신차 가격을 적극적으로 인상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고차 가격 상승세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둔화가 됐고요. 이미 상승세가 멈췄죠. 전월 대비에는 이제 감소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소비 심리도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다 뭐 1%대 정도 상승은 했고요. 만도가 오늘 8.5%나 올랐는데요. 다올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납품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1분기 생산량 회복에 따른 수혜를 전망을 하면서 목표가를 66,000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는데요. 오늘 뭐 테슬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2차전지 밴더들이나 아니면 비중이 높은 만도는 급등을 했고요. 다른 자동차 섹터는 그냥 조금 올랐습니다. 마치 애플을 보는 것 같은 분위기네요. 네. 네. 예, 그리고 비금속 광물 섹터 오늘 시멘트주가 굉장히 아침부터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시멘트 대란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도 좀 한 이틀치도 안 남았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에서 유연탄 수입 차질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호주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호주산 유연탄 가격도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고요. 네. 조금 전에 잘못 보여드린 자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동부가 유연탄 가격이 지금 한눈으로 봐도 당장 뭐 한 달 만에 뭐 2배 이상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요렇게 많이 비용이 올라가는 거 시멘트 업체 입장에서도 가격의 전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현재 고시 가격이 톤당 시멘트가 78,8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미 톤당 93,000원 정도 인상안을 제시를 했고요. 협상 타결은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한 4월달 아니면 5월달쯤에 이루어질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협상 타결이 되면 2월 출하분부터 가격 인상이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근데 최근 유연탄 가격 급등으로 현재는 톤당 11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20% 인상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93,000원 정도까지 인상은 좀 무난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영증권에서도 요거를 가정을 했습니다. 78,000원, 78,800원에서 93,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88,000원으로 만원 정도만 인상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멘트 업체들의 평균 매출액이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늘어나지만 매출도 그만큼 많이 늘면서 이익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또 하나 이제 재고도 많이 부족합니다. 한국 시멘트 협회에 따르면 28일 시멘트 재고량이 65만 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미 굳어서 판매할 수 없는 재고 30만 톤을 제외하면 사실상 35만 톤 정도 재고가 남아 있는데요. 보통 봄철에 하루 출고량이 20만 톤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틀도 다 못 쓰는 정도 굉장히 적은 재고만 남아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대로라면 4월에는 전국에 있는 건설 현장이 멈춰 설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시멘트주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뭐 최고점 대비는 조금 떨어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아 시멘트는 오늘 9%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아시아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10대1 액면 분할 결정을 해서 4월 1일부터 5일까지는 거래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성신양에도 8% 올랐고요. 한일 시멘트가 3.7%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뭐 모든 게 다 올라요. 지금. 네,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이 조금 진전을 보이고 있죠. 5차 협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잘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잘 된다면 조금 원자재 가격도 안정화를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아직도 부진하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트렌드포스에서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을 13억 6,600만 대로 전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2.5%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 15억까지도 봤었는데 연초 기준으로. 연초엔요. 네. 근데 계속 조금씩 줄고 네. 있네요. 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상반기 전체 생산 전망이 감소를 했는데요. 4월 안에 전쟁이 통제된다면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 감소가 한 2천만 대 정도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줄 수도 있겠죠. 이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이제 락다운에까지 나선 이 중국 시장도 문제인데요. 올해 출하량은 3억 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년 대비 7.7%나 굉장히 크게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ASML이 적어도 2년간은 EUV 노광 장비 공급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급난도 1, 2년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애플의 신제품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니온게이자 신문에서 보도했는데요. 애플의 신제품인 아이폰 SE 2분기 생산량이 기존 계획보다 한 20% 축소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대수로는 200에서 한 300만 대 정도 수준입니다. KB증권은 여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 SE 생산을 축소하는 것은 이 러시아 사태로 인해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동유럽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20% 정도 생산량 축소 영향에 대해서는 LG 에노텍 입장에서는 2분기 매출 영향이 한 0.5% 수준인 134억 원 정도 타격을 받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실적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요 영향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 3% 어제 장 후반에 좀 급락하더라고요. 원래 플러스였는데 그래 오늘도 좀 마이너스가 많이 났었다가 다행히 0.1% 상승으로 오늘은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기판주들이 오늘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쇼티지 상황에서 이 호황을 누릴 거다라고 해서 최근에 주가 굉장히 좋고 하락장에도 잘 버텨왔는데 뭐 수요 부진 가능성인가요? 오늘은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리아 서킷, 인터플렉스가 7%대, 6%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고요. 대덕전자와 심택은 2%대, 1%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휴대폰이 줄면 주요한 PCB 관련 그 업체들이 주는 거니까 수요비가 많이 주는 거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너무 슬퍼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뭐 견디다 보면 또 좋은 날도 와요. 이렇게 좋은 날도 있네. 하고 돌고 도는 거니까 세상 그래서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시장은 다행히는 지금까지 잘 반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한번 교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만한 바람만 올리고 영상 한번 찍는 거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